광고팀은 더 잘 들어야 되는데, 광고 클릭도 포유 노출에 반영이 되는가 입니다. 자, 네이버 쇼핑에서 비타민C를 검색을 해서 광고를 클릭을 했어요. 광고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요렇게 떠. 네이버 쇼핑 포유에 내가 클릭한 광고 딱지를 달고 그 상품이 딱 뜨게 돼요. 이해했어? 아까 전에 우리가 광고가 아니라 일반 영역, 예를 들어 이 상품을 클릭을 했잖아. 그러면 이 상품에 광고가 뜨는 게 아니고 클릭한 이 스마트 스토어에 일반 상품이 노출이 되잖아. 근데 우리가 쇼핑 광고를 클릭을 하면 그 쇼핑 광고가 포유에 그대로 뜬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밑에 보면 클릭한 비타민C와 함께 보는 이라서 연관 상품이 뜨는데, 내가 이 비타민C를 팔고 있고 비타민C의 또 다른 종류도 팔고 있어, 스마트 스토어에. 그러면 영재가 내 스토어에 들어와서 이 비타민C 광고를 딱 클릭을 하면 포유에 보면 자기가 클릭한 제품의 광고도 뜨고, 플러스 알파로 내가 만약에 쇼핑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다면 내가 판매하는 다른 비타민C의 제품도 덩달아 뜨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너 이 B사 제품에 관심이 많구나 해서 그 B사 제품에 관련이 있는 제품을 또 띄워주는 거예요. 그냥 광고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뜨지? 아예 안 뜨나, 일반 영역? 당연. 일반 영역으로 뜨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쇼핑 광고를 클릭을 했을 때 쇼핑 광고가 포유에 뜨는 거고, 일반으로는 안 떠. 쇼핑 광고는 그냥 쇼핑 광고가 그대로 네이버 포유 구조에 딱 붙어서 뜨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있거든. 내가 제품을 파는데 모두 다른 제품군이 아니고 한 제품군을 판매를 해. 예를 들어 남자 반팔을 판매를 해요. 반팔을 판매를 하는데 디자인이 굉장히 여러 종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옛날에는 이거 팔 때 우리 쇼핑몰 팀 어떻게 하지? 최대한 집중을 많이 하잖아. 모음딜로 디자인 A부터 뭐 F까지 싹 모아서 거기에 상품을 하나로 구성을 해가지고 옵션을 선택하게끔 만들고, 내가 그 제품을 하나를 온전히 키워가지고 이때까지 플레이를 많이 했잖아. 그게 또 유리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A라는 기린 디자인 반팔을 어떤 사람이 클릭을 했어. 그러면 코끼리 디자인의 반팔을 판매를 하고 있다면 그 제품도 이제 알아서 네이버가 연관 상품으로 광고를 좀 띄워준다 라는 거지. 옛날에 비해 이게 동일 카테고리, 동일 키워드에 여러 디자인을 판매하는 제품의 이제 활로가 조금 더 오픈이 됐다? 노출 기회가 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사몰인데 이 내용은 약간 어렵긴 하지만 설명을 해줄게. 자사몰 같은 경우에 포유 광고가 그대로 떠.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 쇼핑에서 자사몰도 있을 거 아니야. 자사몰에 쇼핑 광고를 클릭을 해. 그러면 페이지를 나와서 네이버 쇼핑 포유에 새로 고침을 하면 그 자사몰 광고가 포유에 그대로 뜹니다. 무스텔라라는 자사몰 광고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 페이지를 나와서 새로 고침을 하면 그 제품의 쇼핑 광고가 그대로 떠.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해주겠지만, 근데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쇼핑 광고만 뜨고 파워링크는 안 떠. 왜 그런지는 내가 뒤에서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아까 전에 내가 삼각대였잖아. 아까 전에 삼각대 했을 때 내가 광고는 한 번도 클릭을 안 하고 일반 상품만 클릭을 따다다다 했었지. 그래서 아까 전에 일반 상품만 쭉쭉쭉 나열이 됐었잖아. 근데 내가 삼각대 들어가서 광고 상품 2개를 딱딱 클릭을 하면 그 페이지를 나와서 다시 보면 이렇게 광고 구조가 이제 뚝뚝 들어와서 생기는 거야. 그 제품이 그대로. 그래서 쉽게 내가 쇼핑 광고를 클릭을 했어. 그러면 그 쇼핑 광고를 하고 있는 제품이 포유 광고로 그대로 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파워링크인데, 파워링크가 이제 이때까지 우리 파워링크 효율 솔직하게 어떻지? 별로다. 사실 파워링크 효율이 좋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만들어지고 제일 초기부터 있던 광고 영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순위는 제일 위에 파워링크 영역이 위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알아. 이거는 너무 광고 오브 광고다. 이거는 빼박 광고다 하고 약간 부정적인 인식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워링크는 사람들이 손도 막 그렇게 많이 안 가기도 하고, 광고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덥석 사는 것보다 나 조금 더 알아보고 사야지 그래서 클릭은 하겠지만 전환율로 바로바로 높은 전환율로 이어지지는 않는 게 파워링크 광고였거든. 근데 이제 파워링크가 좀 더 중요해졌어. 왜 그러냐면, 덴프스 업체 파워링크 하고 있지? 클릭을 해. 그러면 어떻게 뜨냐면 포유에는 그 일반 상품이 떠. 광고가 아니고. 요거 이해했지? 파워링크 광고를 클릭을 하면 포유에 일반으로 노출이 된다. 요게 의미하는 바가 좀 크거든. 그러니까 포유가 쇼핑 영역보다 더 위에 있어. 더 위에 있는데 여기에서도 제일 상단에 있어. 상위 노출 개념이니까. 그것도 내가 관심을 보였던 상품이 상위 노출되는 개념이니까 의미가 굉장히 크고, 자, 그 다음에
네이처메이드가 있는데 이것도 클릭을 했어. 파워링크 광고지. 어떻죠? 아까 전에 없던 댐프스 아까 뜨고, 그 다음에 네이처 같은 경우에도 어때? 광고가 아니고 일반으로 노출이 돼. 근데 문제가 있어. 이거는 우리 이제 광고 담당자들이 전체 점검 싹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딱 클릭을 했을 때 연결되는 우리 연결 URL을 걸잖아. 설정을 하잖아. 그게 메인 페이지로 설정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 왜냐면 나는 판매를 하는 게 비타민C 밖에 없어. 그래서 어차피 메인 페이지로 걸어야 내가 판매하는 비타민C 여러 종류를 보여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메인 페이지로 걸었어. 그러면 자, 이름 뭐죠? 메디로그. 메디로그 클릭을 했어. 여기 메디로그 있니? 없어. 안 떠. 왜 안 뜨지? 상품 클릭을 안 했으니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만 포유가 뜨는 기본 전제 조건이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이야. 그 스토어로 연결된다고 해서. 또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안에 여러 종류 파는데 비타민C 종류만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서 비타민C 검색을 하면 그 비타민C 상품만 쭉 나열이 되잖아. 그 페이지를 연결 URL로 설정을 해가지고 파워링크 광고를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야. 그러면 그 페이지로 연결을 해도 안 뜬다고. 무조건 해당 상품으로 연결 URL이 만들어져야 그 상품이 포유로 일반 노출로 뜨게 돼. 중요하지. 그래서 담당자들은 전체 이제 가서 앞으로 광고 세팅을 할 때도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절대 메인으로 이제 걸지 않는다. 카테고리로 걸지 않는다. 가급적이면 메인 상품으로 무조건 연결을 시킨다. 그리고 광고주분들이랑 소통을 할 때에도 이 내용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상품으로 걸어야 포유의 상위 노출됩니다 라고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 아까 전에 설명을 해줬던 부분인데 자사몰 같은 경우에 클릭을 했어요. 이 메인 페이지로 자사몰로 연결이 됐어. 그러면 포유에 뜬다 안 뜬다? 안 떠. 이건 뭐 아까 스마트 스토어도 안 떴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내가 클릭을 했는데 RTG 오메가 판매하는 상품 페이지로 연결이 됐어. 자사몰이야. 그러면 그게 포유에 뜬다 안 뜬다? 자사몰 클릭을 했을 때 메인 페이지로 갔을 때는 아까 스마트 스토어처럼 당연히 안 뜨는 건데, 얘가 만약에 연결 URL을 그냥 RTG 오메가 3라는 그 상품 페이지로 걸어놨어. 그러면 그 페이지 밖을 다시 이탈을 해서 오메가 3를 쳤을 때 이 밑에 포유에 이 제품이 포유에 뜰까 안 뜰까? 약간 비슷한 개념이 뭐냐면, 이거는 조금 어렵지만 설명을 해줄게. 연동 방식 때문이거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상품 등록하면 네이버 쇼핑이 자동으로 연동을 시켜서 상품을 읽어가잖아. 근데 자사몰 우리가 광고를 할 때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는 그냥 링크만 걸면 돼. 근데 쇼핑 광고를 자사몰로 하기 위해서는 자사몰이 네이버 쇼핑에 연동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연동을 하려면 그 연동 신청하는 과정이 좀 복잡해. 카페24나 메이크샵 뭐 이런 거를 쓰면은 자동으로 거기에서 연동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간편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자사몰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쇼핑에 연동을 시켜야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자동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알아서 그냥 노출을 시켜주는 거고, 이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이 연동 방식을 포유에서 인식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안 뜨는 거야. 근데 봐봐, 쇼핑 광고 아까 전에 자사몰 상품 중에 쇼핑 광고 하는 거는 떴잖아. 얘는 왜 뜨냐면 쇼핑 광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그 상품은 네이버 쇼핑에 연동 승인이 돼서 그 상품을 쇼핑 광고를 진행을 하는 거잖아. 이미 연동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상품은 뜨는 거고, 파워링크는 아직 얘가 연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안 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비교랑 포유인데, 오메가3를 네이버 쇼핑에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했는데 스크롤 쭉 내렸는데 가격 비교가 딱 떠 있어. 그럼 이 가격 비교에서 내가 이 마트 천국이라는 거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 근데 이 마트 천국은 자사몰이야. 자사몰이고 이 마트 천국을 딱 클릭을 했어. 그럼 포유에 어떻게 뜨냐면, 보면 보여? 판매처 999로 해서 그 가격 비교 껍데기 자체가 이 포유에 그냥 그대로 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가격 비교 내에 스마트 스토어를 클릭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뜰까? 요건 가격 비교야. 가격 비교 안에 스마트 스토어를 클릭을 했어. 그러면 가격 비교 껍데기 자체로 뜰까? 이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으로 뜰까?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 형태로 뜹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은 네이버가 아주 잘 읽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띄워주는 거고. 자, 그 다음 이거는 쓸데없이 테스트 해본 건데, 가격 비교 내에 쿠팡, 네이버랑 쿠팡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쿠팡을 클릭을 해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격 비교 형태로 일단 뜹니다. 자, 정리를 하면 가격 비교 내에 스마트 스토어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스마트 스토어 상품이 단일 형태로
포유에 뜨고, 가격 비교 내에 스마트 스토어 상품이 아니라 다른 매체 11번가를 하든 쿠팡을 하든 자사몰을 하든 그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가격 비교 껍데기 형태로 포유에 노출이 된다. 그 다음에 그 외 마케팅과 포유, 이제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광고주분들한테 설명을 이제 잘 해줘야 돼요. 자, 이거 뭐지? 무슨 광고예요? GFA 광고. 클릭을 했어. 어디로 넘어갔지? 스마트 스토어 상품 페이지. 그러면 나오면 바로 쇼핑 포유가 떠. 그러니까 네이버 쪽에 쇼핑 광고나 파워링크 조금 외부 광고도 인식을 해서 포유가 생성이 된다. 자, 근데 이 광고 되게 많이 보일 건데, 이 업체 클릭을 했어. 어디 페이지로 넘어갔어? 카테고리.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즈니 무슨 충전기 상품이 몇 개 있나 봐. 그래서 여러 종류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야. 근데 딱 클릭을 하면 어디로 가냐면, 그러면 나는 디즈니 상품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니까 그 페이지로 연결 URL을 설정을 해야지 라고 해서 이 페이지로 연결을 하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포유가 안 떠. 나오면. 이 업체도 큰 업체거든? 근데 이 정도로 이제 모르는 업체들이 많다고. 이걸 다 우리도 설명을 해줘야 돼. 이제 GFA 광고를 할 때도 랜딩 어디로 가야 된다? 무조건 메인 상품 걸어야 된다. 자, 그 다음 이거 뭐죠? 파워 컨텐츠 광고. 자, 파워 컨텐츠 광고도 이 파워 컨텐츠 글을 본다고 해서 포유가 뜨는 건 아니랬어. 그러면 이것도 광고지 하면 파워 컨텐츠 위에 글이 있을 거야. 미백 크림 어떻게 하는지 쭉 정보를 주고, 마지막에 이게 좋습니다 라고 해서 스마트 스토어 연결이 돼. 이걸 클릭을 하면 스마트 스토어로 넘어가겠지. 그리고 페이지 나와서 그 관련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포유가 바로 뜹니다. 자, 그 다음 쇼핑 라이브 레드키위예요. 레드키위 딱 클릭을 해서 막 호스트가 와 맛있어요 해. 신나게 다 봤어. 하고 이거 레드키위 진짜 맛있겠네 하고 다 보고 나왔어. 다시 레드키위 검색을 해. 뜰까 안 뜰까? 뜰까요? 뜰 것 같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클릭을 해서 이 라이브 방송을 본다고 해서 뜨는 게 아니야. 여기에 그 상품을 클릭을 해야 돼. 여기 관련 상품 판매하는 제품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걸 딱 클릭을 해서 이 쇼핑 라이브 안에서도 이 상품 페이지가 떠야 돼, 한 번이라도. 그래야 밖에 나와서 해당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포유가 뜹니다. 자, 이거는 카페 마케팅이죠. 카페 마케팅도 마찬가지. 딱 클릭을 해서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만 되면 쇼핑 포유가 바로 뜬다. 이때까지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도, 이런 핫딜 마케팅을 할 때도 이거는 사실 단편적인 마케팅이었잖아. 핫딜 한번 진행을 했어. 그럼 성과가, 내가 만약에 핫딜 진행을 하는데 10만 원을 썼어. 근데 매출이 20만 원 정도가 나왔어. 원가는 한 50% 돼. 그럼 어떡해? 또이또이잖아, 거의. 아, 그럼 별 재미없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이 포유 때문에 이거를 한 번이라도 클릭한 사람들은 이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쇼핑 포유에 이 제품이 그대로 떠 있는 거야. 내가 1차적으로 그 순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샀던 사람한테도 내가 다음번에 이 젖병보감을 사려고 이제 다시 검색을 하면, 그때 이 제품 내가 살려다가 안 샀지,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포유가 진짜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외부 마케팅을 쭉 여러 가지를 해. GFA를 하든 이런 핫딜 마케팅을 하든 아까 파워 컨텐츠 광고를 하든, 원래 그런 외부 마케팅은 일회성 광고로 끝이었단 말이야. 단발성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때? 자연스럽게 포유가 리타겟팅 시켜주고 있어. 연결이 된다고, 여기로.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자, 유튜브 광고도 마찬가지. 어찌됐건 간에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 페이지로 연결만 되면 이렇게 포유로 바로 연결이 된다. 자, 다시 중간 정리를 하면, 네이버 로그인, 무조건 로그인 돼 있어야 돼. 로그인 이용자가 클릭한 스토어의 상품은 포유의 상위 노출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리타겟팅으로 인한 높은 전환율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네이버 매체뿐만이 아니고 아까 전에 우리가 쭉 봤던 외부 채널 유입 역시 적용이 된다. 어디든 상관이 없어. 무조건 우리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을 클릭을 한 번이라도 하게끔만 만들면 그 관련 키워드가 포유로 무조건 다 뜬다. 근데 이제 쇼핑몰 팀은 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이거 구매 유입 경로 볼 수 있잖아. 누가 주문을 딱 했어. 그러면 그 상품 제일 끝에 보면은 마지막 유입 경로로 해서 얘가 어디에서 구매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 근데 네이버 쇼핑홈 포유 이런 글자가 일단 보이기는 보일 거야. 근데 이게 비중이 보면 엄청 낮거든. 그러면 나는 스마트 스토어에 구매 유입 경로에 포유 비중 거의 없는데요, 이거는 우리는 포유랑 안 맞나 봐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보여지는 네이버 쇼핑홈 포유는 아까 우리가 네이버 메인에서 검색을 해서 보여지는 그 통합 검색 페이지의 포유가 아니야. 다른 영역이고, 이것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자, 요게 포유다. 포유고 메인 페이지에 옷걸이 검색을 했어. 스크롤 내렸어. 포유가 떠. 그럼 여기에 내가 광고가 아닌 일반 포유를 클릭을 해서 구매를 하잖아. 그럼 유입 경로에 어떻게 뜨냐면 검색, 쇼핑 검색이라고 떠.
근데 이 유입 경로는 뭐냐면 포유가 아니고 내가 네이버 쇼핑 페이지에 들어와서 옷걸이 검색해서 뭐 한 3위에 있는 업체 클릭을 해서 구매를 하면 이게 떠. 나는 쇼핑 검색에서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반적인 쇼핑을 통해서 검색한 경로랑 똑같이 떠. 일단 포유가. 내 생각인데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이 통계를 포유는 나중에 따로 뺄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지금은 합쳐져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포유에 얼만큼 영향력이 있는지 가늠을 못하고 있는 거야. 일반 상품이 아니고 광고, 포유 광고를 클릭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이 유입 경로에 무슨 포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뜨는 게 아니고 광고, 쇼핑 검색 광고, 쇼핑몰 상품명 이렇게 떠. 이거 우리 쇼핑 검색 광고 하잖아. 쇼핑 검색 광고를 클릭을 해서 구매한 사람도 이렇게 뜨거든. 근데 포유 광고도 이렇게 뜬다고. 그러니까 일반 쇼핑의 유입 경로랑 지금은 합쳐져 있어. 그래서 구분을 못해. 그러면 대체 지금 포유가 중요하다 하는데 다 믹스돼서 나오면 알 수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쇼핑몰 팀은 모르지만 광고 팀은 좀 알 수가 있어요. 다차원 보고서를 뽑으면 지금은 내가 다차원 보고서를 이렇게 뽑았어. 그럼 매체 이름으로 해서 다차원 보고서를 뽑으면 구분하기 쉬우라고 네모 가로에 포유라고 넣어놓긴 했지만 이 포유는 원래 없고 뭐라고 뜨냐면 네이버 통합 검색 추천이라고 떠. 네이버 통합 검색 추천 모바일, 이게 모바일 포유고, 네이버 통합 검색 추천 PC, 이게 PC 포유.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광고에서는 볼 수가 있어. 이거는 광고비를 많이 쓰지는 않는 업체이긴 한데 이 데이터를 한번 보면 광고비도 가장 많이 나가고 매출도 가장 많이 잡히는 영역이 뭐죠? 네이버 통합 검색 모바일이잖아. 여기에 전환 매출액이 500만 원이야. 광고비 200만 원 썼어요.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 모바일도 비중이 높지. 200만 원 매출이 잡혔고 180만 원 썼어. 근데 이제 포유의 모바일 광고로 잡힌 전환 매출액이 260만 원이야. 그러면 순위로만 따지면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보는 통합 검색 모바일 광고가 1위, 2위가 바로 포유야. 매출 비중이. 광고 수익률이 통합 검색 모바일이랑 쇼핑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200%, 129%. 근데 포유는 어떻죠? 389%. 아까 전에 내가 포유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번 관심을 보였던 상품이 리타겟팅화 돼서 보여주는 개념이다 보니까 전환율이 좀 높을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 딱 광고 데이터를 보면 이래. 근데 모든 광고가 이렇진 않아. 당연하게도. 내 상품이 진짜 너무 쓰레기 같은 걸 판매를 하고 있으면 일이 나오겠니? 안 나와. 어느 정도 내가 상품 이제 구매 건수 이제 리뷰소 좀 갖춰져 있고 상품 경쟁력도 받쳐진다는 가정 하에서는 다른 매체보다는 당연히 포유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야. 이제 광고비를 조금 쓰는 업체를 한번 볼게. 마찬가지 통합검색 모바일에서 매출 4,400만 원, 광고비는 1,700만 원 정도 썼고,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 모바일에서 2,100만 원, 광고비는 780을 썼거든. 근데 포유 모바일 같은 경우에 매출 비중이 얼마지? 3,700만 원. 이것도 2위지. 네이버 통합 검색 모바일 다음으로 광고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포유라고. 3,700만 원. 근데 더 쇼킹한 건 뭐냐면 광고 수익률이 원래 이제 통합 검색 모바일에서 이 업체가 260%, PC는 조금 더 높은 경우가 많죠. 390%. 네이버 쇼핑 모바일이 270%인데 포유 모바일이 630%. 그다음에 포유 PC가 710%야. 많이 높지. 이런 결과가 좀 많이 나온다고. 이해했죠? 그래서 이렇게만 봐도 지금 광고에 대한 비중도 포유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근데 심지어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1월 14일부터 13일까지 조금 이전이거든. 근데 포유가 앞으로 지금 계속 이제 사람들이 더 보기 시작할 거고 더 보기 시작할 거고, 그럼 여기 영향력이 점점 갈수록 더 세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만큼 포유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우리 이제 요거 설정하는 건 다 알지? 보고서에서 이 매체 이름만 넣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데이터 넣으면 아까 그 자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면 이제 포유 영역의 매출 비중은 예상외로 높다.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습니다. 중간에 설명해줬던 디자인 관여 제품이 좀 많은 경우에는 노출 기대값이 높아졌다. 왜냐하면 내가 A 디자인으로 판매하는 제품 클릭만 해도 다른 디자인 광고도 얘네들이 알아서 노출을 좀 시켜주니까. 그 다음에 상품력 경쟁력이 좀 좋은 경우에 예전보다 더욱 많은 매출이 가능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처럼 나 광고 수익률도 좋으면 포유 쪽 영역만 따로 그룹을 빼서 이 포유 쪽을 내가 수익률이 괜찮으니까 이제 여기에 입찰가를 조금씩 올리면서 더 많은 노출을 시키는 거야.
예전에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는 구좌가 정해져 있잖아. 예를 들어 1위부터 1, 2, 3위가 광고 구좌, 스크롤 또 내리면 중간에 4, 5, 6위가 또 광고 구좌. 그 이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는데 이제 포유 구좌에 아까 전에 뭐라 그랬지? 입찰가를 높이면 노출량을 더 늘려준다. 나는 매출을 더 하고 싶어. 수익률도 괜찮아. 그러면 입찰가를 좀 더 공격적으로 펼치면서 더 많이 내 상품을 노출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비해 원래 약간 막혀있던 천장이 좀 뚫렸다? 이런 개념. 자,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되는 외부 유입 마케팅이 진짜 중요해졌다. 이거 중간에 설명했죠. 마지막으로 저비용으로 클릭을 유도하던 광고의 활용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옛날에 뭐 세부 키워드 발굴해서 세팅하고 이게 약간 예전에는 뭐 유행화가 좀 되었다가 좀 식은 이유가 뭐지? 생각보다 많은 이 들어오지도 않고 클릭만 되고 전환으로 안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파워링크는 효율이 좀 없어서 좀 등한시를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약간 파워링크의 유입도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 입찰가를 너무 높이지 않는 한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모먼트 광고가 있는데 카카오 틀면 배너 광고가 있는데 이게 클릭당 비용이 10원부터 설정이 가능하거든. 근데 물론 10원 설정에 넣으면 노출이 잘 안 되기는 해.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만약에 공격적으로 좀 마케팅을 해야 되는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한 번쯤 제한을 이제 좀 해줄 상황이 생길지도 몰라. 입찰가를 너무 높이지 않는 선에서 30원, 40원, 50원 뭐 이런 식으로 걸어놓고 노출량 조절하면서 클릭을 좀 받게 하게끔. 그래야 포유 쪽 유입량을 더 늘릴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쇼핑몰 팀이긴 하지만 이제 외부 유입 마케팅이 가능한 상품 소싱이 중요해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부 유입 마케팅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디에 모여있는 사람한테 그냥 광고를 틀었을 때 이 사람들이 내 상품을 관심 있게 보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품군. 근데 그런 상품군이 아니고 전자레인지라고 가정을 할게. 그 전자레인지는 냅다 광고를 한다고 사람들이 사? 아 이거 디자인 너무 예쁘네? 사? 안 산다고. 지금 전자레인지가 필요해야 사는 거잖아. 그걸 이제 검색형 상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품보다는 내가 이 상품을 살 생각은 없었지만 이 광고를 보고 나니까 괜찮겠는데? 라고 충분히 충동 구매가 가능한 만한 상품을 이제 소싱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포유 관련된 내용인데 혹시 질문 있는 사람은 질문하시오. 혹시 트래킹이나 그런 걸 상관없는 링크가 좀 바뀌어도 상품 자체에 들어가면 적용돼요? 그치. 우리가 그거 변환하잖아. 변환해도 상관없어. 들어오는 최종 링크 URL이 스마트 스토어 상품이면 됩니다. 대충 다 이해는 했지. 우리는 또 전문가들이니까 이걸 딴 데에서 몇 군데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야. 이게 왜 어렵지? 우리는 늘상 이제 보던 거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아무튼 요 내용 가지고 이제 광고주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 좀 해주고 조금 더 뭔가 상품은 괜찮은데 노출량이 좀 부족해서 아쉬웠던 제품군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너네가 제한도 이제 좀 해줄 줄 알아야 돼. 파워링크를 좀 할로 찾자. 외부 광고를 옛날에는 일회성으로 끝나서 사실 외부 광고가 효율이 좋진 않잖아. GFA 같은 경우에도 카탈로그 광고가 효율이 좋은 이유가 뭐야? 그것도 리타겟팅 방식이라서 그런 거잖아. 그게 아니고 그냥 스마트 채널 뻥 건지면 광고비는 술술 나가는데 전환율 안 나오잖아. 근데 그게 이제 리타겟팅으로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다 보니까 좀 괜찮아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트래픽 제재 먹은 업체들이 우리 광고주분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거든. 그분들의 또 어떻게 보면 유일한 활로가 이 포유 광고, 포유 쪽이야. 왜냐면 쇼핑 광고 막힌 거 알지? 쇼핑 광고 안 되거든. 원래는 됐는데 이제 트래픽 제재를 먹으면 쇼핑 광고도 이제 진행이 안 돼. 세팅은 되는데 노출이 안 돼, 앞에. 근데 파워링크랑 GFA 뭐 이런 것들은 돼. 그러니까 쇼핑 광고 빼고는 모두 다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